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페리 에레몬님, 달려또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54회, 55회에 빅토리아님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빅토리아가 아니라 빅토리아예요. 굉장히 큰 토리아님. 근본 없는 개그. V가 아니라 빅토리아라고 해서 약간 빅데이터 느낌이 나는 아이디를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토리아님. 네, 큰 토리아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그럼 저희가 오늘 처음 넣어봤죠, 이 메시지를. 이걸 이제 넣었다는 게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기후원, 수시후원 저희가 좋아요, 구독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야 저희가 방송 공지에 넣게 되는 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저희가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이 방송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항상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홀릭과 함께할 게스트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에 출연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분야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이미 활용되고 있고 저희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랑 함께 나누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지 저희의 대표 계정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대표 계정 메일 뭐죠? 김 팀장님? data홀릭4@gmail.com입니다. 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세 분의 저까지 세 명의 멤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점점 표정이. 이제 네. 정말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야? 뭐야 이게? 정신이 시간과 공간의 방 이런 데 가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도 거의. 재택하죠? 네,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3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로 되어 있고. 녹음 기점으로. 그러네요. 그쵸, 네, 녹음 기점으로 3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아직 3월 31일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 나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나가면 되게 어색하겠다. 지금 카드를 다 잃어버렸고요. 무슨 카드요? 제 신용카드랑 OTP 카드랑. 잃어버렸다고? 네. 왜요? 원래 맨날 들고 나가는데 이제 맨날 안 챙기니까. 집에 어디 있을 텐데 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루틴을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의 대표적인 루틴이 출근할 때 그 카드 2개 챙기는 거랑 여기 녹음기 찍는 거였는데 오늘 또 놓고 왔네, 젠장.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녹음기 꽂는 걸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재택근무에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도 요즘 되게 핫하던데. 사람들 언제 일하고 어떤 대화 나누고 이런 게 다 업무 효율이 기록되니까. MS 엔지니어는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앞뒤로 다른 때 더 일을 많이 하더라 뭐 이렇게 나온 거 본 것 같은데. 이거 재택근무 기간 끝나면 그런 거 갖고 또 한창 핫한 이슈가 될 것 같다. HR 할 일 많네요. 뭐 내가 안 해. 난 교육만 해. 아니 너 말고 HR. 미안하다. 우리 김 팀장은 어떻게 지냈냐? 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전에 그 코로나19 패키지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저기에 소개를 온라인 페이지들을 했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라고 있어요. 국내 데이터 저널에 관심 있는 이제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분들이 논의를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그룹인데 거기에 제가 쓴 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비주얼라이징 코리아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보들을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기사화하는 그런 웹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아마도 영국인이신 것 같은데 그분하고 한국인 분하고 이렇게 부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획물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 패키지를 써서 분석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쓴 그 글 밑에 이제 남기고 싶다, 이 데이터의 출처가 어딘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 미국 진출합니까? 온라인에서. 김 팀장 미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요? 미국 그랬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죠? 뉴질랜드가 더 좋다면서요. 와, 그게 언제 한 얘기야? 무슨 얘기지?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뉴질랜드가 더 좋은 나라냐 미국이 더 좋은 나라냐 가지고 엄청 싸웠죠. 김 팀장이랑 좋은 박 박사랑. 나라냐라기보다는 어디서 살고 싶냐. 그래 그래서 김 팀장 어디서 살고 저는 싶다고 뉴질랜드, 했어요. 박 박사는 박사 미국. 그치 그랬던 것 둘이 같아요. 아유 한 근데 1시간 저는 반을 논쟁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거 관련해서도 저는 미국에서 사는 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국 진출 포기하는 걸로. 네. 네. 저는 최근에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어요. 패스트 오? 캠퍼스하고. 오 팩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엔 오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 네, 제목이 프로젝트와 함께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R 기초하고 데이터 분석 기초를 담당해서 오. 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본명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김 팀장으로 검색하시면 안 나오네요. 네. 아니 그리고 참 그 사진은 언제까지 쓸 거예요? 폭탄 머리. 폭탄 머리 사진이요. 저 이제 바꿀 때도 글쎄요.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제 영정 사진까지 쓸 거야. 영정까지 쓸 거야. 왜 나는 그 사진 마음에 드는데 왜? 제 안에 있는 제 정체성이에요. 나 진짜 지금 그거 너무 보고 착하게 생겼잖아 지금 아니요. 헤어스타일이. 누가? 헤어스타일이요. 나 말고. 근데 김 팀장이 그 페이스 캠퍼스 자기 프로필에 마지막에 그 데이터리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그 제 책에도 그러니까 8세부터는 네. 데이터릭을 진행하고 있다고. 네. 우리 주소도 들어가 그러면 있고. 8세부터 데이터릭의 그 날개에 들어간 거잖아요. 김 팀장의 책에 데이터릭이 들어간 거죠. 무슨 얘기 할지 알 것 같아. 근데 8세, 9세, 10세가 되도록 구독자가 이렇게 안 느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 책을 보신 분들이 네. 제 책만 보시기로.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 지금 온라인에서 강의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제가 그 팩캠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할인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오 진짜? 네, 그래서 지금도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많이 저렴하긴 한데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할인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오, 몇 그러면 명이나?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아하. 네, 제한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이메일 계정 dataolic4@gmail.com으로 혹시 강의 들으실 분들은 요청하시면은 제가 쿠폰 코드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막 2,000개 오면 어떡해요? 그럼 좋겠다. 다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네. 다 드릴 수 있다고요? 뭐 더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어. 확실하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찍은 거죠. 네, 온라인에서 들으실 수 있는 얼굴도 동영상 나와요? 제가 이제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제 상반신이 크로마키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뒤에서 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나갑니다. 뭐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R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 강의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 책에 있는 내용이랑 핵심적인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시려고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줄 알았더니 언제 또 그런 걸 찍었대? 그거 하느라 바빴어요. 그러게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조 과장님은 미국을... 어떠신가요? 저는 이가 부러졌습니다. 어금니가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어금니 위에 이렇게 금으로 크라운을 씌웠었는데 한 10년이 됐어요. 오늘 밥 먹다 갑자기 이게 크라운이 빠진 것도 아니고 와그작하면서 어금니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금니가 없습니다. 끝. 되게 슬픈. 그러게. 나 슬퍼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가 안 좋아서 계속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데. 나 그렇게 이가 안 좋지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팍 하고 부서지니까. 요즘에 자꾸 이를 악무니까 그러죠.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랑 너 때문에. 그렇구나. 편집 계속, 이제 처음 편집하시는 거 이제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봐. 편집하다 이 악물어. 오늘 편집 시작일 아니었어? 시끄러워 그만해.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게. 미리 부러졌다 미리. 박박스 이기 이러면서. 너도 한번 편집해봐봐. 키보드 좀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저희 3명 체제로 진행하는 동안 게스트를 계속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가 모셨죠? 박 박사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예진님이 자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시는 분은 이제 에멘탈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지금 기획자로 일하고 계시는 에멘탈. 네. 에멘탈. 띄어쓰기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니야, 엠엔탈이라고 아실까봐. 그 치즈 에멘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멘탈 치즈. 에멘탈 치즈. 네네네. 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이상한 거 같아서. 애 멘탈하면 뭔가 아이의 멘탈 같은. 이놈 시키들. 어른 멘탈 아니고 애 네. 멘탈. 네. 절대 안 까먹겠다 진짜. 와.
네, 그래서 빨리 얘기해 빨리.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 되게 전문적인 줄 아셨죠? 나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알고 계셔. 이분은 모르시고 계셔. 지금 이분이 누군지도 얘기해 주세요. 아, 소개를. 저분 이분 계시는데 저분은 알고 계시고. 아무튼 빨리 가자. 좋아요. 그 뭐지? 거기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랑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마소 컨퍼런스에서 비개발자 아니면 비전공자들이 IT 업계에 살아남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같은 패널 토의 같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자리해 주셨었어요. 저는 개발자로 이제 IT에서 일하는 기획자로 네. 자리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일하시는 회사나 전문성 쪽이 이제 회계 재무 쪽이신 걸 제가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초대를 요청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지난 회사에서 재무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재무팀에 있어 보니까 재무 일은 전부가 다 데이터 분석 일인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고 그걸 바라보는 뷰를 보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거에 인사이트를 얻고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젠가 이 방송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네. 생각을 해왔었는데 제가 재무 회계를 너무 모르는 거야. 당장 자본 뭐 자산부채 자본. 네, 그거 다 이거 봐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재무팀이었 때문에 제가 말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네. 좀 업계에 계시는 분을 소개를 하면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출연을 요청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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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예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멘탈에서 비즈앱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신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획자신 거군요. 네, 네, 네. 지난 지난 회사에서 회계 이 네. 업무를 하셨어요, 그죠?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재무팀에서 있었고요. 그 전에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파크히어라는 저 많이 썼어요. 아 진짜요? 네. 주차장. 네, 많이 거기서 경영지원 팀장으로 있었어요. 팀장님까지 하셨군요. 근데 사실 오래 있진 않았는데 제가 경영지원 전반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팀장인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에. 올라운더다. 네. 네. 이런 표현인 거 할 수 있죠. 네. HQ를 다 했다. 네. 네, 그쵸. 회계 재무 인사 사업 기획까지 전부 다 했었으니까 네네. 네, 그쪽 프로세스는 이제 전부 다 돌아서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획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인재를 모셔온 거예요. 아니 진짜. 본인이 모신 게스트를 이렇게 아니. 네. 저 말고 제가 모셔온 건 모르겠고, 네네. 그러니까 이 에멘탈이라는 회사의 기획자로서는 최적의 역량을 갖추고 계시다는 거지. 여기저기 다 써먹을 뿐을. 아니. 어떤 공부하셨는지 이런 거 좀 질문 드리기 전에 네. 뭐 저희 이제 라포도 좀 형성할 겸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박 박사랑 한번 보셨다가 네네네. 그 뒤에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물어봐. 박 박사랑 친해요? 아니 이렇게 박 물어봐야지. 박사를 한번 봤는데도 또 박 그러니까. 박사가 있는 곳에 나오셨다는 박 게 박사랑 친하다고요? 너무 신기한. 네. 이런 질문입니다. 아, 네. 친하진 않고요. 그럼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합격. 네, 그냥 페이스북 친구. 아. 네. 패친입니다. 전형적인 패친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시고 다시 저희 방송에 나와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박 박사 이렇게 괜찮나요? 어떻게 만나면? 저희는 만날 수밖에 없어서 만나고 있지만 너 이렇게 부끄러워해? 그 앞에다 박 대고 박사에게 박 박사는 어떤 존재예요? 이런 IT 업계나 뭐 기업 업계나 개발 업계에서? 아니 업계까지 가야 돼? 그렇지. 네. 예진님에게 박 박사는 업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회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매우 필요해서 네. 네. 눈독 들이고 계시는 네, 거구나.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만나거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인재라는 점을 저희가 네. 한번 듣고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진님께 좀 질문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어떤 공부를 해 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사 사학을 전공했어요. 사학이요? 네네네. 서양사 전공했고요. 와. 그리고 이집트 고고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고고학 발굴 현장도 좀 참여했었고. 이 얘기 진짜 오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네. 고고학은 데이터 분석인가? 인디아나 존스 그런 거죠.
공룡뼈 발굴하는 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가? 공룡뼈는 고생물학이고요. 아. 네. 아이 바보. 이집트 전공이라고 하시니까 미라? 미라를 발굴하셨겠지. 아, 그러니까 미라 발굴하기 전에 이론 공부까지 했었고 국내선 구석기랑 고구려 성 발굴 참여까지 했었어요. 아, 작업을 직접 하셨었다고. 네네네네. 그러면 쥐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쥐라고요? 톡이 나옵니다. 아니 뭐 아우 진짜. 빗살무늬 톡 이런 게 나오겠지. 빗살무늬 톡이는 신석기고요. 뭐 그런 게 밀무늬 나오다고요. 비웃기에는 비슷했어. 아니지 뭐 관 나오고 이런 거지. 그 뭐 이제 죄송합니다. 관이 남아 있게 아이고야. 이집트는 그럼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못 갔다 오고 아, 그 온라인으로 네. 맨체스터 온라인 대학에서 네. 이집트 고고학을 학부 과정을 졸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그걸 좀 하다가 중단한 상황이에요. 네. 아. 오늘 이 얘기 듣는 거죠? 너무 좋아. 람세스 궁금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 얘기만 하러 한 번 다시 나오시죠? 아, 네. 궁금하다 궁금해. 근데 그 어떻게 회계 쪽으로 가신 어떻게 거예요? 회계 좀 하신 거예요? 취업하려고. 네.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정하면 가시는 거군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사학하다가 그렇지. 아 이거 안 되겠다.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분야인 건가요? 회계요? 네. 아, 원래 학부 때 정치 외교랑 경영 쪽 복수 전공 할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경영 쪽 회계 수업을 먼저 들었어요. 근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정치 외교로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인생이란 내 길은 아니지만 돈은 여기가 된다.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현명하시네요. 네. 하상아 씨 되게 빨리 판단하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판단해가지고 딱 진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게스트분들이 다들 다 그러시네요. 그래요. 빨리 판단해요. 네. 어쨌든요. 예. 아니다 싶으면 얼른 가는 거지. 학부 때 복수 전공을 같이 하셨고. 아니요. 부전공 부전공으로? 네, 부전공 경영을 회계학만 딱 듣고 음. 회계랑 마케팅 듣고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정치외교 부전공을 했는데 친구가 같이 공부하자고 전산회계 자격증 공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취업하고 이게 하게 됐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돼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자격증이 없으면은 아예 자격증을 따는 순간 이쪽에 실무를 파악할 수 있게 돼서 기본 요건 같은 거군요. 네, 기본 요건이어서 자격증이 없으면은 취업하기 매우 힘든데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은 아무 기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오. 지금도 그래요? 그때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일단 기업 그게 분류가 나뉘는데 세무사 사무소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그냥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기업이 취업이 안 되더라도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법인이나 이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기본 요건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자격증 있는 거. 기본이구나. 기본.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으로 취업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R이라거나 태블루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러면 다 수월하다. 손이라도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그게 없으면 이게 전혀 이쪽에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경력이 없어도 일단은 쓸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라는 게 큰 허들이라는 거구나. 맞아요. 네. 굉장히 큰 바로 것들이에요. 업무에 투입해도 되겠구나. 이런 네네. 판단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맞아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뭔가 전공을 전환하셨던 게스트분들이나 이런 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네. 그래도 예진님의 그 어떤 갖고 있는 호기심이나 관심 속에 네. 숫자에 대한 거나 데이터에 대한 게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회계 쪽으로 전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고민 그거 하기랑은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네 들거든요. 일단 전산회계 자격증은 학원 가서 배우면 다 딸 수 있고요. 누구나 다요? 네네네. 뭐 합격도 거기에요 이런 거. 네, 그쵸. 왜냐면 그 네. 2급부터 아주 기초를 다져주기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회계 지식,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랑 세법 지식이랑 그런 걸 다 같이 배우면서 네. 자격증을 배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학원 가서 그거 따라가면 그대로 다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좀 특이 케이스가 그 고고학이라는 게 데이터 기반으로 일단 이 시기에 어떤 형태의 유물이 이만큼 쌓여서 이 시기는 이런 유물이 나왔구나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대를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이런 문화를 형성했고 다음 시대에는 다른 모양의 토기가 나오니까 다른 모양의 형태의 유물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른 문화고 다른 시대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기반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배우. 그 탄소 연대 측정.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아니야? 건강기 측정하고 네, 그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우리 그런 얘기하자 오늘. 안돼. 네, 재무 얘기해야 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저는 좀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좀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훈련이 좀 되어 있어서. 고고학이 그렇구나. 데이터가 멀다는 건 완전 제 편견이었군요. 네, 그렇죠. 너만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아니야. 아까 인디아나 존스라고 누가 그랬어? 인디아나 존스 데이터 과학자지. 네. 그 얘기 편집한 내용 아니었어요? 그랬냐? 아, 씨, 다시 붙여. 아 근데 되게 글도 잘 쓰세요. 브런치 저희가 소개받아서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감사합니다. 못 하시는 게 없는 느낌이. 역사를 전공하면은 기본적으로 글 쓰는 연습은 다 하니까. 아, 역사학 부심. 네, 역사학도 드디어 일어나라. 너도 역사했어요? 아니요? 뭐야 이게? 아니 대신 멘트 해주는 거지. 나 스피커라며. 아, 무조건 띄워드리는구나.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 관련해서 회사 네.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회계가 뭔지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아 좋을 그걸 것 같아요. 먼저. 네. 아, 회계가 낯설 수도 있으니까. 회계 회계. 몰라요? 재무제표, 뭐 대차 대조표, 여기 전문가 계시는데 그럴 거야? 현금 흐름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계 몰라 분계? 원래 수업 그런 쪽으로 들었잖아. 저는 경영학 전공이었어요. 그치. 예, 조금 잘 알죠. 아시겠네요. 예, 분계 좀 했지 옛날에. 손분계 하셨겠네요. 맞아요. 손분계했어요 네, 옛날에. 네. 둘만 아는 얘기 하지 마시고 방송 듣는 분들은 낯서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소개를 좀 회계가 해주시죠. 뭐예요? 회계가? 회계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쓰는 가계부예요. 와, 명쾌하다. 됐네. 네. 너무 명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러네. 네. 기업에서 쓰는 가계부네요. 네, 맞네요. 그게 이제 가계부지만 우리는 사람 혼자서 집에서 쓰는 가계부는 그냥 이렇게 쭉 쓰고 합계만 맞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그 가계부가 맞느냐라고 검증을 안 하면은 비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좀 많이 둔 가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부를 대충 쓰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지. 그렇죠.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니,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혼나요? 나라에서 전문가까지 고용해서 확인하라고 챙기는 가게인 거예요. 그럼 회계 감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의무 조항 같은 게 네,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이 사람은 복식부기 장부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홈택스에 들어가서도 그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나와요. 얼마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면은 당신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셔야 됩니다. 네네. 당신은 간편장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5월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복식북이신가 봐요. 네. 진짜?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법인은 또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에 따라서 그 장부를 써야 돼서 매우 엄격한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분식회계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네. 약간 그거를 맞아요. 엄마한테 조작- 보여줄 어, 용돈 기입장을 따로 만들어 놓은 내가 실제 쓴 거랑 따로 있고. 그렇지. 그쵸. 실제는 오락실에서 다 써놓고 그렇죠. 근데 그게 걸린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치. 분식회계라는 게 드러난 거지. 김말이 사 먹었는데 그렇죠. 안 한 거기에 것처럼. 공책 샀어요라고 쓰는 거지. 잘못했네. 잘못했지. 그러면 그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아, 한마디로 이해 한 번에 됐어요. 비유를 해서 들어주시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 그럼 네. 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는 네. 모든 기록을 다 보고 아,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다 기록하고 다 그거를 히스토리화처럼 이렇게 남겨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를 쌓는 거네. 다 네. 데이터네요, 진짜. 그렇죠. 로그를 쌓는 거죠. 네. 맞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그냥 회사에서 발생하는 돈 관련 일을 기록하는 업무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뭐 이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기록하는 일인 거야. 맞아요. 어찌 됐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기록하는 법이 자격증에 있으니까 음. 뭐 국제 표준도 있고, 네, 맞아요. 예, IFRS. 나라 표준도 있고. 근데 그 표준에 맞춰 작성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거 갖다 숫자 보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용돈 목록을 자꾸 입력하는
기준 양식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거에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옆에서 나라에서 정해준 표준대로 얘가 쓸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는 간식이야. 분류. 이거는 학용품이야. 이걸 다 맞춰 쓰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자동화되기 쉬운 영역 아닌가요? 맞아요. 어떤 맞아요. 표준들이 그래요?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 분류라는 게 또 자의적이었고 생각보다 자동화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자의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는 업종 코드라는 게 있어서 이 업종에서는 이렇게 못 써요라는 또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자동화할 수 있어요.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고 그게 아닌 외적인 부분들 뭐 회사에서 별도의 그 코드를 사용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분류가 그런 것들은 사람 손을 타긴 해야 되는데 그 위에는 대부분 다 자동화할 수 있죠. 재밌어요? 이게? 아니요. 일 자체에 어떤 재미가 있을지 한번. 아니 일이 재밌으면 사람들이 네. 이렇게 열심히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주거나 하려고 안 하지. 재밌는 일인데.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뭐 이런 일이니까. 힘든 그렇죠. 일이니까 다른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전문성 있는 직무여가지고 저는 HR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직이 잘 되고 검증이 잘 되는 직종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뻥을 못 치더라고. 뻥을. 그리고 이직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일이 바쁜 일들이 있는 때가 있어서 그때 이직한다는 건 되게 사실 서로에게 안 좋은 이미지인 거예요. 맞아요. 바쁠 때 이직한다는 것 자체가. 구멍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군요. 그죠.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언제든지. 근데 누구나 다 알아. 이때는 항상 바쁜 때니까. 네. 그러면 그 철이 있는 거네요. 네, 철이 있어요. 철이. 심사철이 있고. 네. 그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법 일정이 있거든요. 네. 그 일정에 따라서 모든 회계 세무 일정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 국가에서 정해진 일정인 거예요. 그렇지. 네. 종소세는 5월이고 뭐 맞아요. 부가가치세는 1월이랑 8월인가 뭐 이렇게 있고. 프리랜서는 역시 1월, 저는 7월. 1월, 7월. 네네. 그렇군요. 그때마다 이게 이쪽 업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용어들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1년마다 한 번씩 개정세법이 책이 이만한 게 나와요. 조금씩 또 달라지는구나. 매년 바뀌니까. 그러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재무팀에 있을 때 그 언제 타이밍 때 CFO님이 사라 그러시더니 책이 5권이 왔는데 이만한 게 5권이 온 거예요. 그 읽어요? 그걸 보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보는 건 아니고 그죠, 거기서 바뀐 것들. 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독하는 걸로 보는 거죠. 사전처럼. 네. 진짜 사전처럼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뭐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보통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네. 회계사 세무사분들이 전문 네. 직종으로 이렇게 일을 그게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그걸 아껴보겠다고 혼자들을 시작을 해보는데 작은 저 같은 사람들은 네네. 그게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럼 세무사분이랑 업을 네. 하세요 같이? 그게- 훨씬 그게 비용이 절감된 일이에요 차라리. 맞아요. 한 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냥 그 돈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그 돈을 주는 게 나아요. 그렇죠.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뭔가 사기꾼이 발생하거나 그럴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럴 것 되게 같아요. 안정한 시장이어서 그냥 돈 주고 쓰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하는 것보다 나니까. 무조건 낫지. 어떻게 해도 나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격증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좀 검증이 가능한 분야이고 네. 굉장히 전문적인 직종이고 네. 직무적으로는 조금 재미가 없지만 네. 그 뭐 단순 반복 작업도 있고 데이터도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개인이나 아니면 조직이 그냥 직접 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아주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네. 어떤 업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회계가. 그죠, 그리고 그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명쾌하게 얘기하면 가계부다. 네. 그죠? 기업의 가계부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소개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저희 대표님이 일단 회계사신데 네, 본인이 회계 프로그램들을 쓰다가 못 써먹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못 써먹겠다는 건 별도다. 불편하다. 네, 불편하다. 매우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ERP 같은 것도 회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그 복식부기 장부 같은 걸 좀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분계를 전산으로 치는 거죠. 분계라는 게 이제 내가 한 줄 어떤 걸 썼고 돈이 어떻게 나갔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전산으로 손쉽게 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회계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들을 쓰시다가 국내에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액티브엑스 네. 같은 프로그램 설치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회사마다 각각 다 이게 클라우드화가 네.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컴퓨터를 켜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메인 PC 그 메인 서버 PC를 켜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원격으로 안 되고 네. 서버 PC에서 가야만. 네네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예전에는 그래서 본인이 원래 개발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저희 CTO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저희 에멘탈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서비스가 비즈니스 내비게이터라는 그 약어인 비즈냅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구글에 에멘탈 치니까 제일 처음이 에멘탈 나오고 네. 두 번째가 에멘탈 치즈 나오는데 두 번째가 치즈예요? 네. 첫 번째가 당장. 진짜? 그래서 치즈를 이겼어요? 에멘탈은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설계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네.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그 회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회계 말씀하셨지만 다 어렵게 받아들이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계를 좀 더 쉽게 중소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보시면은 그냥 막 어려운 영어 다 최대한 배제하고 매출 매입 정도는 아니까 매출 네. 매입이랑 내가 세금 뭐 얼마 냈는지랑 그다음에 계좌랑 카드 얼마 썼는지 이런 거를 그냥 숫자랑 그래프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일단 제공하고 있고요. 전문가를 위한 좀 더 복잡한 서비스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회계를 쉽게 받아들여서 회계 정보랑 경영 정보를 최대한 많이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 막 아무나 사업 시작해가지고 쉽게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뜨끔하는데. 되게 맞는 말인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아무나. 리스크를 줄여주자. 아. 리스크를 줄여주자는 그런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작할 때 시작할 미리 알고 때.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네. 한 명씩 한 명씩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써야 되는 도구 중 하나다 무조건. 네, 그러면은 맞아요. 주 사용자층이 어떤 분들이요? 사업을 혼자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개인 사업자도 많으시고 법인 사업자도 굉장히 많으세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리분들이 자금일보나 할 게 많죠. 보고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거를 보고서 따로 쓰시지 마시고 저희 아. 앱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왜냐면 저희가 계좌 잔액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걸 리포트화 다 해서 리포트 따로 그리지 않아도 맨날 이렇게 월별, 주별로, 기간별로 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회계 좋다. 보고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네, 거네요. 그쵸, 오. 그쵸. 이 회계 담당자들, 재무 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보고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매달 말일이 되면 맞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보고서만 만든대요. 맞아요. 엑셀로 이거 추출, 저거 추출, 맞아요. 저거 추출해서 이렇게 보고서 합치고. 그 일주일을 그렇게 쓰는 건데 이제 말씀하고 소개해 주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 그런 게 자동화도 되고 네. 리포트도 간단하게 나오고 맞아요. 바로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맞아요. 지난 너무 회사에서 제가 한 게 매달 그거 같이 일하는 거였어요. 자동화 보시 그걸 매달 직접 했다고 다? 아니죠. 그거를 계속 서포트를 하고 어. 일부는 자동화고를 계속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에멘탈을 몰랐구나. 그땐 치즈만 먹었겠지 뭐. 박박사를 해고하고 에멘탈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아니 그 훨씬 남는 장사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틀린 말이 딱히 아닌. 아니 틀린 말인데 내가 말한다고 아니야 넘어가자. 그러면 비슷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많을 텐데 네. 그 에멘탈만의 약간 강점이랄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매출 매입 정도는 다들 쉽게 다 측정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세금이거든요. 아 세금. 그쵸. 세금 냈느냐? 얼마 내야 되냐? 얼마 내야 되느냐, 얼마를 냈느냐. 음. 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돈을 벌금 얼마를 내니까 나중에 안 내면. 그렇죠. 가산세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세금 리포트를 텍스 리포트가 매우 중요한데 텍스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데가 지금 없어요. 아 진짜요? 네네. 뭐 말로는 텍스 리포트라고 하지만 그게 매우 부정확한 그 추정치일 뿐이고 저희는 신고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추정 좀 더
가까운 좀 더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많이 쓰세요. 세무사님들이 전문가용 툴을 저희 비즈니스 서비스를 쓰시고 거기서 생성된 리포트를 사장님들께 제공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상세한 세금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들 세금 신고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좋아하시죠. 지금 고객 타겟이 세무사네요? 회사가 아니고? 회사도 있는데 일단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세무사님들이 좀 더 이제 이게 정확하다라고 검증해 주셔야 저희도 법인들한테도 좀 더 이제 손쉽게 이렇게 검증된 솔루션입니다라고 다가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타겟이 세무사님, 회계사님이셨죠. 그분들이 써주셔야 일단. 네, 그쵸. 근데 이 솔루션은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되게 명백하네요. 그쵸. 효과가 있고 없고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솔루션이네요. 네.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같은 거 쓰면 예를 들면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같은 거 써도 이게 진짜 막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리포트 같은 거 받을 때 뭔지 알지? 믿을 느낌이. 수 있냐? 네. 믿을 수 있냐? 이게 뭐 SNS 반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이거는 쓸 때 안 쓸 때가 사장님이 흔히 보시기에 대표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좋은 솔루션이다라는 판단이 바로바로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런 일단 시간을 확실히 줄여주니까. 시간은 돈이니까. 회계에서도 분석해야 될 여지랑 그렇게 네. 보고해야 될 여지랑도 구분되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보고되는 것과 네, 기본적으로 보고되는 게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 분석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 네,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보고되는 건 사실 내가 하루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고 내가 돈을 얼마나 썼고 계좌 현금이 얼마가 있고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들이고 대부분의 지금 최근에 나온 그 회계 관련 스타트업들, 장부 관련 스타트업들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거는 손쉽게 다 데이터를 요새는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들어온 돈이랑 쓴 돈만 알면 되는 거죠. 그쵸.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분석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이렇게 매출 매입을 보고 손익이 발생한 걸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세금 신고액이 뭐 이만큼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세금 신고액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현금이 일단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현금 보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산세를 얼마나 물고 이런 리스크 같은 거를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석이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에 확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금 내는 건 줄 수는 있지만은 현금 유동성 같은 게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사장님이 수중에 얼마가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네. 그 세금 나가는 금액이랑 매출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은 리스크 판단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랑도 맞물려서 나만 나쁜 것인가 전반적으로 나쁜 그러네.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업종별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사실 국가에서 그런 통계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체 통계청에서? 네, 통계청에서 그 전체적인 통계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수준.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안 되면은 나만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나? 아니면 나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상대적인 게 아니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있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네. 저게 소위 경영기획부서에서 제일 필요한 자료들.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뭐 리스크 관리하고. 맞아요. 이 정도일 때는 돈을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네. 결정을 할수 아니면 있는 뭐 거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이런 카테고리에 우리는 많이 쓰는 것 같다. 라든지. 다른 데 비하면 네. 그 부서분들이 항상 챌린지 받는 게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재무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그쵸. 지표들이 되겠네요. 의사결정, 그죠? 네, 맞아요.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들을 저희가 리포트화 해준다고. 박 박사 월급을 계속 줘도 될까요? 안 되지. 거기까지는 안 나가. 그러면 현황들을 좀 보시니까 요즘에 네. 되게 극심하게 안 좋은 것도 상황으로 보이겠네요. 네, 보이죠. 아, 그게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레터 발간한 것
있는데 네네네. 메르스하고 사스 때 네. 그 막 치솟을 때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그 흐름에 네. 대해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해가지고 이때 이랬어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라고 네. 이제 보고서를 아. 이제 뉴스레터 간단하게 발간한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뭐 많이 안 좋아. 네, 많이 안 좋죠. 그러면 거꾸로 이런 시기에 더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거나 네.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나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왜냐면은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입이겠구나. 네 완전히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살펴봤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부분이 그쵸, 있고 그쵸. 네네네 그거는 중요하니까. 어디다 네. 투자할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되게 잘 피하신 거예요. 사실 스타트업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는 되게 그냥 직원들에게 까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거는 각 기업의 대외비 자료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다, 못 보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훨씬 기업 운영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대목인 거죠. 해외에도 이런 솔루션이 많이 있어요. 해외가 훨씬 많죠. 아 그래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네. 해외는 사실 국세청처럼 우리나라 국세청처럼 그렇게 홈택스로 하나 전자증빙을 취합하고 그러진 않지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인보이스를 가지고 계좌 링크를 생성해가지고 그걸로 입금을 받는다던가 결제를 한다던가 이런 게 매우 잘 외국에서 되어 홈택스 있어요.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럼 걔는 어디 들어가요? 공인인증서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 네, 없어도 돼요. 정말? 외국은 상상이 안 된다. 외국은 그냥 카드 번호만 써도 막 결제되고 그러잖아. 맞아요. 인증서 없어도. 걔네는 계좌 번호도 은행 제휴된 프로그램과 제휴된 은행 쪽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협약을 맺으면은 그걸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바로 결제나 뭐 입금을 한다거나 뭐 입금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공인증서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네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수집되거나 네, 이런 그 식인 과정이. 거예요. 맞아요. 그게 페이팔 같은 경우도 페이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팔에서 그 인보이스 링크를 생성을 하면 판매자가 그걸 가지고 그 구매자가 카드나 계좌로 구매를 하면은 그게 바로 정산을 해서 판매자한테 입금이 되잖아요. 그거를 가상 계좌 같은 개념인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페이팔에서 입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수수료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는데 그 페이팔은 카드 결제도 되는 반면에 이제 다른 해외 쪽은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거래 위주로 이제 은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 그걸로 대금 결제를 한다던가 매출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시작한 그 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로. 네. 그 제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엄청 커져서 지금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아시아 쪽도 지금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라고 검색을 하면은 순위별로 매해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순위를 나열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보면은 다들 이제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걔네는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안 챙겨도 돼요? 네, 안 챙겨도 돼요. 너무 다른데? 영수증 잘 챙겨놓으란 얘기를 사업자들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아 근데 걔네는 영수증을 따로 챙기긴 해야죠. 챙기긴 하는데. 챙기긴 하는데 걔네는 이제 그 지금도 앱스토어에 보면은 영수증 찍어가지고 영수증 인식하는 앱들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한글 인식은 잘 안 되고 영어 인식은 굉장히 잘 돼요. 알파벳 인식은. 그게 해외에서는 그 영수증 찍어가지고 올려서 그 회계 프로그램에 바로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연동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니, 영수증 찍는 건 우리나라에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자비스가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자동 인식이 안 돼서 손으로 다 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도 법인은 그냥 국세청인가에서 정보 갖고 오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말씀 나누는 중에 제가 비즈앱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는데 UI 고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서비스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진짜 너무 잘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세무사 찾기 그런 기능도 네. 제공하고 있네요. 네네네. 저희 쪽에 제휴하신 분들께 네. 사업 기회를 드리는 거구나. 네, 그쵸. 이제 저희 쪽 통해서 이제 서비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유입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는 세무사님이 저희 프로그램 많이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써주실 수 있도록 사장님 영업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사장님이 저희 쪽을 통해서 세무사님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제 좀 더 고급화된 기능을 쓸 수 있게 네, 하는 거죠. 플랫폼 같은 느낌이 드는 네, 여기 네. 그 도식도를 보면 네. 비즈앱가 가운데 있고 네. 비즈앱이 가운데 있고 유저와 이제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세무사분들 연결해주는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신 느낌이 서비스에서 물씬 느껴지는데 어떤 분들이 회사에 계세요? 저희 일단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총 회계사님이 4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님 한 분에 추가적으로 회계사님이 3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개발 인력이에요. 네. 저는 이제 회사에서 거의 유일한 기획자인데 네. 제가 혼자서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재무회계 경험을 가졌지만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실무자로서 경험을 가진 앱에 IT 친숙한 그런 이제 실무자였고 조건이 몇 개야 지금? 지금 자랑하신 거예요, 자랑. 몇 가지가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그냥 예진님이다. 네. 이런 느낌을. 그냥 날아서 된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 돌아갔어. 기획자 네. 5명은 있어야 돼. 네. 왜냐면 회계 공부를 새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네.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네. 기획자의 그니까. 일상과 삶은 어때요? 표정이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 너무 어두워지셨어. 네, 회의의 연속입니다. 회의. 네. 네. 회의. 네. 그렇지. 회의하고 문서 쓰고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간다리 역할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회계사 분들과 개발자 분들 간의 네.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도 그게 많이 좀 하실 없는 거고. 거인 거죠? 네, 그쵸. 그것도 전달하는 거 서로에게. 네, 아. 그것도 많죠.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누가 제일 힘들게 박박사 같은 애들. 하면서. 말만 많고 결론은 안 나. 아니 사실 들어보자. 저희 회계사님들이 원하시는 기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네, 네. 없죠. 우리가 서비스를 이렇게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 기능도 있어야 되고 저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CTO님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많이 쌓이시긴 했지만 실무자였던 저만큼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어쨌든 기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뭔지 알 것 같다. 네. 이게 왜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엔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많이 개발 문화에 익숙해지셔서 회계사님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커가지고 저도 사실 IT 개발 지식이 별로 없는 와중에 회계사님 얘기 듣고 여기서 전달하면은 이건 이래서 안 돼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다시 뭐 때문에 안 돼요라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핑퐁이 되는 게 되게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욕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하니까 CTO님하고 얘기해서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갑시다. 이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그거를 CTO님이 따로 설명하기도 하고 제 선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를 다른 개발자분하고 디자이너분들한테 이게 이래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또 설명 한번 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설명하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시간들이 좀 힘들죠. 네. 균형 감각도 중요하네요. 어느 한쪽으로 또 치우쳐지면 그게 네. 주로 그렇잖아. 어떤 게 잘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계사분들이 요청하신 것들 중에서 입력 폼이 굉장히 많은 걸 좋아하세요. 회계사분들이 네네, 그쵸. 그러니까 테이블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서비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예쁘잖아요. 테이블만 잔뜩 있으면. 결과물로 나오는 게. 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지금 디자인과 서비스에 맞는 UI를
기능을 이제 UI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못 그러게 될 경우에는 일단 빨리 안 예뻐도 되니까 일단 기능부터 붙여줘.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네. 회계사분들은 그런 표 양식에 익숙해서 그러신 건가요? 네, 그렇죠. 엑셀에 매우 익숙하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 정도 아웃풋만 나와도 괜찮아요. 네, 이건데 맞아요. 서비스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완성된 형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군요. 그렇죠. 중간에서 조율하신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신 거네요. 고민스러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세무사? 회계사. 회계사분들은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에 아니면은 익숙하신 정보의 홍수에 익숙한 네.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최종 아닌데. 소비자는 그게 아닐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회계사만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거는 또 오히려 진짜 서비스를 분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누던지 뭐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쓰는 그 웹앱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모바일 앱은 사장님들이 보시는 앱으로 해서 그게 맞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쓰고는 있어요.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웹앱조차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예쁜 기능 예쁘게 만들고 싶고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싶은데 뭐 당연히 다 알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CS가 엄청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CS가 많이 들어왔었으니 좀 더 많은 설명이랑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능이 먼저 붙는 게 중요한데 디자인은 언제 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제가 전적으로 하진 않는데 당연히 CTO 분이 계속 CTO님이 계속 중간다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같이 뭐 혼자서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저도 같이 관여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기능이 먼저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회계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을 줄이고 싶어서 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결과만 나오면 나는 어쨌든 쓸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계속 저희 파트너분들이 이 기능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일주일 이내로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주신 경우가 많은 거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되죠? 뭐 이런 거죠. 자기 개발자야 뭐야? 저희가 피드백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버릇을 잘못 들이셨구나. 너무 빨리 응대해 주니까. 뭘 또 버릇이야? 고객의 소리인데.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3주 걸린다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장난해요? 지금 파트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 회사 내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역할이나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다르게 하시나요? 파트너분들은 저희 고객사 분들이죠. 네, 이제 네. 저희 유료 고객이신 분들을 파트너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내 회계사 분들은 이제 영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없는 전문직이 담긴 세무 리포트 아까 얘기했던 그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세무 리포트를 기획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역할을 고객사들에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의견을 막 주세요. 그러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요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제가 투입돼야 될 기능과 그게 아니고 그냥 리포트화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세무 리포트화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저희 회계사님이 투입돼서 기능을 별도로 만들고 그게 아니고 서비스적으로 필요한 세무 회계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서비스적으로 UI가 예쁘게 감싸져야 되고 디자이너나 프론트나 백엔드가 다 같이 협업해서 일해야 되는 거는 저한테 넘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근무를 하고 이제 역할 분리가 되어 있죠. 갑자기 궁금한데 그 유저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앱을 사용하시는 거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거나. 사장님 지금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긴 네. 하는데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입력을 하면 네. 그 사장님의 경영 정보 데이터가 홈택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세무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수임한 업체에 그 동의한 업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비즈앱에 입력을 해요. 저희 정보 같은 거를 아니면은 사장님한테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제 직접 앱을 보여드리면서 입력을 시켜드리죠. 그러면 입력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세무사님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뭐
산출해서 보여드리거나 사장님 앱만 쓰시는 사장님들은 그 앱 내에서 자기가 입력한 값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는 거죠. 국세청에 그 세무대리인을 입력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맞아요. 기억에. 그래서 세무 대리인 입력. 그분이 그래서 그 대리인인 사람이 그 자신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수임 동의를 꼭 거쳐야 돼요. 네네네. 거치지 않으면은 수임 동의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거치지 않고 뭔가 내 맘대로 이 사업체의 경영 정보를 접근한다.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럼 해킹이지 뭐. 네. 맞네. 네. 되게 말씀하세요. 그 세무 대리인이 보게 되는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사장님 보는 데이터하고 거의 동일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동일한데 저희는 이제 사장님은 모바일에서 세금 어쩌고저쩌고 무슨 단위 경비로 뭐 이런 뭐 용어 뭐 너무 어렵잖아요. 그 용어들을 다 빼고 사장님한테는 쉬운 내용 위주로 모바일에서 보여드린다면 비즈넷 웹앱에서는 이제 원래 용어대로. 네, 원래 용어대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럼 회계사들이 보는 거. 그렇죠. 세금 신고를 위한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그 다음에 뭐 각종 세무 리포트, 신고 전, 신고 후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말로 이 세무사 회계사들이 맨날 엑셀로 만들던 보고서를 저희가 자동으로 보고서화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대리인을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 네. 회사에서 네. 들어오면 네. 지금 개인 만약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네.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뿌려지잖아요. 네. 이게 어떤 데이터 파일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면 네. 그게 앱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 건가요? 그쵸. 그 로데이터가 로- 가면 네. 로데이터 어떻게 네. 생겼는지. 로 데이터가 매우 주민번호 그 영어로 주민번호 이렇게. 와 그거 그때 얘기했구나. 여기 넣을 뻔했어. 구분.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 남자. 홈택스에서 주는 게요? 네. 남자는 NAMJ 장난 아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그 지금 기술에 맞게 저희 기술에 정리를 맞게 딱 하시는 거군요. 네, 전처리를 한번 해야 돼요.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데이터가 완전히 안 맞게 돼서 전처리를 완전히 엉켜요. 그래서 이게 세금 계산서 데이터인지 현금 영수증 데이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은 이제 저희 대표 이사님이 회계사하고 저도 이제 실무자라서 거의 근데 대표님이 거의 다 그거를 전처리를 많이 하시긴 했어요. 대표님이 전처리하는 회사야. 대표가 전처리 전문가였어요. 그럼요. 와, 세무 데이터 전투리 전문가지. 자기 그쵸. 업이었으니까. 그쵸. 내가 전처리만 몇 년을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전처리 사업을 하시는 거지.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경험이고 기술이겠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 말이야. 해놔야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그게 분석이 구분이 안 되면 데이터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주민 네. 너무 재밌다. 대표님 전처리 얘기 뭐예요? 네, 그거 그럴 때 있어요. 아 진짜요? 대표님 이거 데이터가 안 들어왔어요. 틀린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네. 되게 멋있는 회사네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 회사네요, 정말. 네, 그쵸. 그러네요. 아. 시작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곳에 그냥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만 갖고 사업을 하는 곳인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네. 네. 그러네. 이 정도 경쟁력이면 개인 쪽에도 조금 서비스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아요? 개인도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 쪽은 지금 최근에 통과된 마이데이터 사업 때문에 네네. 개인 신용정보법 관련돼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네.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기존의 B2C로 제공하고 있는 뱅크샐러드나 토스나 이런 데들도 관련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네. 됐고 그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네. 이거 법 네, 통과한 것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허가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어요. 지금 개인이라는 건 개인 사업자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완전 개인. 완전 개인. 완전 우리 같은 개인? 개인. 네, 우리 네, 같은 유저. 개인이 돈 쓰고 수입 들어오고 그런 거. 뱅크샐러드 같은. 아예 뱅크샐러드랑 싸우자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죠, 그죠, 그죠. 가계부 앱. 네. 잠깐만.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에멘탈도 에멘탈의 서비스를 쓰겠네요.
네, 그쵸. 내부 회계 처리. 네, 유저가 스스로 유저가 돼보는 그게 그쵸, 생겨서 그쵸. 어떻게 재밌겠다. 자기들이 써보고 자기들이 막 분석하고. 재밌을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까? 마음이 되게 안 편할 것 같아. 막 쓰다 울컥울컥 하는 거야. 고객들도 이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구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그 에피소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우리 멤버들이 하나 정도씩 궁금한 거 질문 드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 마무리할까 싶어요. 우리 김 팀장님 뭐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일단 저는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네. 관점이 되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회계는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이 들었고 데이터랑은 정말 관련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사실은 분석 업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 전처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도 공통점이 크다. 대표님이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 대표님이 해야 된다. 그런 거지.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게 말하면. 소스를 볼 줄 알아야 돼 일단.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융합적인 역량이 막 올라가고 있겠다. 네. 그 도메인 역량과 개발 역량, 분석 역량이 네, 맞아요. 시장에서 아주 높은 그런 지위를 차지하실 것 같아요. HR에 떠가지고 이런. 미안합니다. 박 박사는 어때요? 뭐 소감이나 질문? 네. 제가 중간에 계속 기회를 보고 있던 건데 그 회사에서 제가 세무사를 부르는 이 직함이 되게 회계사, 독특한 회계사.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저희 회계사님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그렇죠.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세무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 그렇죠. 직함이 딱 공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분석 업계인데 회계 데이터를 다룰 뿐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그리고 너무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어서 얘를 회계업이라는 걸로 묶여 있어서 그치. 이게 데이터 분석이라고 못 보는 거지. 그 사실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표현이 있기 전부터도 데이터로 일해오던 분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네,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없겠죠,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맞아요. 종일 숫자만 보고 계신 분들이네. 저는 약간 좀 쓸데없는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네. 회사 분위기 어때요? 저희 생각해 회계사분들 계시니까 막 반무태 안경 쓰고 정장 이상한 또 편견 갖고 있다. 회계사에 편견이 대한. 아니라 그냥 이미지가. 그러고 보면 조과장에 편견이 많아. 그 정장 입고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지. 편견이라고. 슬리퍼 신으면 화내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기고 막. 구두에 광나 있고 막 어때요 분위기가? 저희 대표님이 그 영어 이름이 유진인데 유진. 유진 모드가 있고 대표님 모드가 있어요. 대표님 모드. 대표님 모드는 이제 정장 입고 외부 손님 맞을 땐 대표님 모드고 유진 모드는 이제 개발자 모드로 해서 슬리퍼 신고 후드티에 추리닝 입고 네. 멋지다. 네, 저희 개발 인력이 회사 전체 인원의 70%가 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 개발자라고. 네, 해요. 거의 다 개발자여서 그 저희가 20명 조금 넘는데 거기서 10명 이상이 개발자고 디자이너도 3명이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계사님들도 이제 본인의 회계적인 감사를 가실 때는 회계사로 변신하시는데 네, 회계 모드로 변하는 네, 거구나. 그쵸, 네, 그쵸. 커프스 잉크 막 끼고 막 네, 이런단 맞아요. 말이야. 몰라? 몽블랑 카드 지갑 딱 내놓고 맞아요. 서류 가방 들고? 맞다고요? 서류 가방 맞아요. 들고? 야 이게 정말요? 편견이 아니라고. 사실이었구나. 편견 아니라고. 그렇구나. 네. 네, 딱 그 모드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모드로 변하시는 시즌이 있는데 요즘 살짝 그러셨고. 네. 멋있어지는 최근이지. 네. 그렇군요. 네. 이 자식 너 편견이라고 했었다. 네. 편견이 사실인 걸로. 네. 아니, 개발자들도 진짜 체크 한번 입잖아. 그치. 네.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 마무리하면서 저희 예진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저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좀 더 그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얘기하게 되는 것 아, 같아요. 되게 얕을 걸로 기대하셨는데 니놈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제 이미지인 거죠. 제 이미지. 아니요. 그렇게 몇 시간 얘기했죠? 4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네, 4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네. 박 박사랑요? 네. 네, 저희가 그러면 되게 의외란 표정으로. 저희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네. 점점 알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저희가. 그러면 아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뭐 회계사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의 미래, 회계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바뀔까? 뭐 데이터 분석이나 IT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마치도록 할게요.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